닥치요, 닥치. 아, 그래요? 딸은 무조건 사야? 진심이라고 그거. 험악하다. 쓴다든가. 급정거에 바닥 헤딩까지 손을 흔들어야 타는 바로 그 버스에 타고 온 현장 카메라 배준석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 기자. 이 실제로 타보니까 운전이 한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저희 취재진이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됐던 전주랑 천안 두 군데를 가봤는데요. 네. 이제 가기 전에 이제 민원 게시글 같은 걸 살펴봤을 때 롤러코스터 같다, 아니면은 뭐 일부러 넘어지라고 운전을 하시는 것 같다, 어머. 이런 어마무시한 글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떨까 현장에 가서 봤는데 급정거 때문에 버스 안 승객들이 쓰러지고 다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넘어지시더라고요. 이렇게 네. 뒤로 나동그라지듯이. 아침 출근길에 네. 그 만원 버스에 한번 탑승을 해봤는데 급정거 때문에 버스 안 승객들이 다 같이 쓰러지고 어. 또 한 할머니는 되게 다치셔가지고 뒤로 나동그라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머리 치은 거 아닌가 걱정이 되던데. 네, 주변 현장에서. 분들도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걱정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그대로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주변에서도 깜짝 놀라서 기사님한테 아니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라면서 막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항의를 하시는 시민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앞에가 그냥 확 써버리네요 그냥. 어떻게 괜찮으세요? 짧은 기간 취재를 했는데도 저런 상황이 포착이 된다는 거는 평상시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까, 그런 반응들도 있더라고요. 넘어지고 또 과속도 했다면서. 아, 그렇죠. 네, 이제 과속도 이제 막차 시간이 다가오면은 외곽 지역에서 좀 규정속 시속 50km라면은 네. 뭐 70km를 넘겨서까지 과속을 하시는 경우도 봤고요. 차가 부서지는 소리가 날 정도로 과속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빨리 그 버스 종점에 도착하면 빨리 퇴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건가요? 기사님들 말씀으로는 어쨌든 조금 일찍 도착하면 조금이라도 더 쉬고 일찍 뭐 준비해서 퇴근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과속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막차는 특히.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특히 과속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점이 과속하는 걸 찍어서 신고를 하면은 그 기사분이 과태료를 내게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승객들이 그런 과속이나 뭐 무정차나 이런 민원 사항을 국민신문고 같은 곳을 통해서 그 문제의 버스 노선 번호, 그리고 차량 번호, 그리고 탑승 시각, 이런 거를 기재해서 민원을 내시면은 이제 버스 업체나 지자체에서 그 블랙박스라든가 아니면 버스 운행 기록을 살펴보고 네. 그에 따라서 합당한 행정 처분이 나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사님한테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고 아니면 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하고, 네. 저희가 뭐 기사님들 말씀도 직접 취재를 해봤는데요. 일단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천안이 인구가 최근에 급증했는데 이에 따라서 교통량도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에 비해서 이제 버스 노선 체계나 아니면 뭐 버스 정장 위치라던가 이런 전반적인 교통 체계가 이런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입장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얘기를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버스 전용 차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얘기하시는 게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버스 중앙차로, 전용차로가 있으니까 승객들이 타고 내리기가 좀 편하고 교통 흐름도 이제 꼬이지가 않는데 천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좀 쉽지가 않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직접 취재를 해보니까 어땠나요? 기사님들 말씀이 좀 일리가 있어 보였나요? 타당한 면이 있더라고요. 일리는 있어 보였습니다. 저희가 직접 버스를 탔던 천안 터미널 부근이나 아니면 천안역 앞이라던가 버스가 많이 모이고 승객들이 많은 지역을 가보니까 버스와 일반 승용차, 뭐 자가용들이 막 뒤섞여서 교통 흐름이 완전 꼬여버리더라고요. 어렵긴 어려운가 보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 이제 타는 승객들 입장에서도 정신이 없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입장에서도 승객을 태우고 다시 도로로 합류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데 그런데 이제 도로 상황이나 체계가 너무 안 좋고 양보를 안 해주니까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제일 좀 저는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손을 이렇게 흔들어야 버스를 세워준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보통 버스 정류장이라고 하면은 버스가 당연히 들러서
섰다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네. 하시잖아요. 근데 천안은 좀 다르더라고요. 본인이 타고 싶은 버스가 있으면은 손을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어서 자기 주장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기사 아저씨랑 눈을 마주쳐야 되는 네네,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이 버스를 꼭 타고 싶다. 네.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택시 잡듯이 의사표시를 해줘야지 비로소 이제 버스가 멈춰서 문을 열어준다. 젊은 애들은 지금은 핸드폰 의사 표시를 해줘야 정상이지. 그 빈집에 문을 열어줘야 집 들어갈 거 아니야. 손님이 오면 문 안 열어주면 들어가요? 그럼 그냥 가야지. 만약에 손을 안 흔들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실제로 한번 그거를 검증을 해보려고 손을 안 흔들고 버스 정류장 앞에 나가서 서 있어 봤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버스 2대가 연속으로 그냥 지나치더라고요. 아, 앞에까지 와서 그냥 가버려요? 네. 뭐 어떤 버스는 그냥 1차선으로 달려서 그냥 아예 오지도 망설임도 않아요? 없더라고요. 아, 네. 그렇구나. 이 자식아, 뭘 시내버스가 택시야 택시. 타지 없더라. 손 흔드는 건 택시뿐이 없지. 뭐야? 그래서 노선별 스톱 버튼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사실 이거 처음 봤어요. 뭔가요, 정확히? 네, 이게 거의 뭐 천안에만 있는 정말 독특한 시스템인 것 네.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들이 무정차하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고 시민 불편이 커지다 보니까 그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건데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대책이 나온 거죠. 그 기사들한테 친절 서비스 교육을 한다거나 그렇죠. 교육을 이런 하고. 방향을 좀 네. 고민을 해볼 텐데 또 이게 아니라 되려 세금을 들여서 버스 정류장에다가 이제 버스를 멈춰 세우는 장치를 아예 설치를 해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손 흔드는 대신 이 버튼을 눌러라 이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타고 싶은 버스의 버튼을 누르면은 네. 그 정류장 위쪽에 몇 번 버스 스톱 이렇게 문구가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깜빡깜빡. 네, 네. 이게 손을 흔드는 것만으로도 이게 좀 부족하고 아, 소통이 안 되니까 네. 세금을 들여서 그런 장치까지 만드는 지경에 이른 거죠. 실제로 타봤을 때 과속도 있었고 운전할 때 통화하시는 분도 있었다고. 맞습니다. 운전할 때 네. 저희가 할 때부터 내릴 때까지 시종일관 통화를 하시는 기사님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운전 중에 통화를 하는 게 도로교통법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네, 위반이죠. 네, 물론 뭐 블루투스 장비나 뭐 이런 거를 쓰면 또 예외가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버스라는 거는 승객들이 많이 탄 이제 대중교통이니까 운수 종사자들한테 운행 중에는 이제 통화를 하지 말라고 업체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완전히 안전이랑 직결된 문제라 가지고요. 그걸 보면서 되게 불안하시지 않을까요, 시민들이? 그렇죠. 이게 통화를 하시는 기사님을 지켜보고 있는 승객 입장에서는 두 분이 운전에 집중을 하고 있으실까? 뭔가 자꾸 이런 의문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현장 카메라 나갔지만 10시간 만에 막 30만회, 50만회 조회수가 나오고 있는데 댓글이 다 그렇더라고요. 시민분들이 다 너무 착하다. 시민분들이 저걸 어떻게 찍어서 신고를 안 하지? 이런 반응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다른 지역에서 보기에는 되게 생소하고 저런 뭔가 대중교통 문화가 있나? 이렇게 충격을 받으시는 반응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다른 대도시들은 교통 상황이 더 안 좋음에도 뭐 친절하게 이제 하시는 기사님들이 많은 지역도 있으니까 뭔가 그렇게 비교를 뭐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강하게 운전을 하신다? 그냥 좀 험하게 그냥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휘청할 정도로 막 난폭하게 운전하시는 분들 좀 있어요. 근데 이게 보도가 좀 많이 된 편이잖아요. 온라인에도 화제가 되고 시장도 직접 지적을 하기도 했고 그 이후로 좀 달라진 점은 없나요? 네, 저희가 지자체에 이 문제가 워낙 크고 시민 불편이 크다 보니까 대책이 있는지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친절 수당 제도가 있더라고요. 아, 수당. 이게 어쨌든 친절한 기사님들에게 네.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서비스의 질도 끌어올리고 네. 기사의 처우도 이제 끌어올리고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제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친절 수당 제도가 있다 보니까 기사분들한테 동기부여도 되는 측면이 있었고요. 업체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뭐 안전운전 캠페인이나 승객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친절 서비스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고 하고요. 새로운 시스템으로는 뭐가 있었냐면 AI 안전운전 시스템이라는 거를 도입을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들어서는 뭔가 싶으시잖아요. 근데 들어봤을 때 이제 AI 카메라가 운행 중인 기사님과 그리고 차량 전방을 촬영을 하는 겁니다. 급정거는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과속은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무정차는 하지 않았는지 이런 걸 AI 시스템이 다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오, 네. 기록이 남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사님들도 그 AI 시스템을 좀 의식을 할 수밖에 없어서 조심히 안전운전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좋아졌다는 반응이 있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만나본 시민들 중에서는 네. 비단 한두 해 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뭐 10년 전에는 정말 상황이 심각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좋아졌다. 뭐 이제 어르신들을 기다려주고 뭐 배려해주시는 기사님들도 있고 뭐 인사를 하면 친절하게 받아주시는 기사님들도 있고 많이 좋아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저희가 만난 기사님들 중에서 준법 운행을 준수하려고 본인이 먼저 앞장서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배준석 기자가 직접 가서 현장 취재를 하고 또 이번에 화제가 많이 됐으니까 앞으로도 더 친절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채널A 현장 카메라 카카오톡으로 채널A 제보 검색하시고 현장 카메라 제보합니다. 남겨주시면 저희 채널A 취재진이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손을 흔들지 않으면 시내버스가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데요. 난폭 운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악명 높은 지역 시내버스를 현장 카메라 배준석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여기선 이게 룰이랍니다. 탈 거면 열심히 흔들라는 겁니다. 시내버스가 택시요, 택시. 타 지역도다. 손 흔드는 건 택시뿐이 없지. 택시처럼 흔들어야지 좀 탈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손 들어야지. 손 나도 처음 들지 봤어. 않으면 그냥 지나가요. 버스는 정류장에 꼭 서라고 이런 장치도 설치했습니다. 시내 버스. 운만 띄어도 시민들은 할 말이 많아 보였습니다. 들어야죠. 탈락이네. 천안만 좀 유독 그래요? 아 그래요? 모르겠는데. 다른 무조건 타야? 그래요? 진심이라고 그거. 험악하다. 쓴다든가. 보내기 같은 거. 사람들이 휘청할 정도로 막 난폭하게 운전하시는 거 이따 타실 때도 흔들 예정이세요? 저도 이제 저 버스를 타보려는데 버스 두 대가 그냥 가버립니다. 취재진은 사흘간 낮밤으로 버스만 탔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기록입니다. 출근길 만원 버스였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종합터미널, 다음 정류장은 신부 경남 아파트. 할머니 막 넘어졌었는데 여기서 확 넘어져서 할머니 병원에 운행 중 맘대로 정류장을 건너뛰어 엉뚱한 곳에 내려야 했습니다. 여기 안에를 이렇게 회차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생략하고. 규정 속도를 상회한 과속 운행도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들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천안에 사투리 쓰듯이 서울 사투리 끌리고 그런데 천안 시내는 의사 표시가 거의 90%다 해요. 손 들어야 정상 의사. 친절한 빈통치기가 굉장히 어렵죠. 운전하는 그런대로 차분하게 운전 잘하고 운전을 받아주고 손을 모르고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짜증 많이 나죠. 급격히 늘어난 인구에 비해 교통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게 시청 설명입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고민을 가진 곳들이 꽤 있습니다. 이곳도 시청 홈페이지에 민원글이 많습니다. 여기서도 직접 타봤습니다. 시종일관 전화통화하며 버스 모는 기사, 부서질 듯한 소리를 내며 규정속도 위반에 달리는 버스도 있었습니다. 밤 시간이라 기사님이 엄청 밟으시네요. 버스가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빨리 못 타고 빨리 못 내리고 그럴 때가 불편하잖아요. 타면 이렇게 뭐라는 줄 알아? 자기네 자가용 타고 댕겨. 그런데 자가용 타고 댕겨야지. 그게. 시민이 발인 시내버스에는 시민의 세금이 투입됩니다. 우리가 돌아본 두 지역에서도 지난해에만 이만큼의 재정 지원이 투입됐습니다. 좀 더 나은 대중교통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이유 아닐까요? 빨리 간다는 욕심에서 몇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많이 그 축복 운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현장 카메라 배준석입니다. 네, 버스는 그냥 서는 건 줄 알았는데 택시를 잡듯이 손을 흔들어야 탈 수 있고 또 타고 나서도 불안한 악명 높은 버스들이 있다고 합니다. 채널A 현장 카메라 팀이 직접 그 버스를 타봤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시내버스가 택시요, 택시. 타 지역마다 손 흔드는 건 택시뿐이 없지. 택시처럼 흔들어야지 좀 탈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손 들어야지. 손 나도 처음 들지 봤어. 않으면 그냥 지나가요. 근데 사람들이 휘청할 정도로 막 난폭하게 운전하는 친구들. 이번 정류장은 종합터미널, 다음 정류장은 신부 경남 아파트 입구입니다. 할머니 막 넘어졌었는데 여기서 넘어져서 스스로 핀도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오전에는 그런대로 차분하게 운전을 잘하고 인자도 받아주고 호흡 모르고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짜증 많이 나죠. 예, 버스를 타봤는데 택시처럼 손을 흔들어야 정류장에 멈춰준다고 하고요. 또 직접 타봤더니 손을 잡고 있어도 휘청거릴 정도로 운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난폭했다라고 합니다. 또 할머니 한 분이 넘어지시면서 바닥에 머리를 찌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이 정도면은 굉장히 난폭한 운전인데요. 이게 뭐 지역도 여러 군데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장 카메라 화면에 잡힌 곳은 천안과 전주였지만 비단 천안과 전주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예. 배차 간격이 넓은 마을버스라든가 아니면 소외된 지역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렇게 승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기사님이 못 봤을 수도 있고요. 저렇게 무정차 통과를 만약에 고의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 배차 간격이 넓은 교통 소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그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게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세우기위해서 필사적으로 나가서 여기 승차할 승객이 있다는 걸 알려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 자체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승객이 있든 없든 일단 정류소에 들어가면 정차하는 게 원칙이고요. 승객이 정말 없는 게 확실하다면 예외적으로 무정차 통과도 가능합니다만 문제는 승차할 승객이라는 걸 그 운전하는 동안 알아본다는 게 쉽지가 않고 이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렇게 운전을 위험하거나 난폭하게 해서 승객이 넘어지는 건 정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물론 교통 상황이 항상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고 변수가 많고 버스 기사들도 스트레스가 많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버스는 노약자, 어린이 같은 대중교통이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다가 거기다가 좌석보다는 서 있는 시민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고 항상 승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승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무정차 통과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된다고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버스 회사의 불이익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기사들은 교통환경도 힘들다 그리고 배차 간격을 지키지 않으면 버스가 늦게 온다고 또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운행을 하다 보면 못 보고 지나친다 이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양측의 어느 정도 좀 합의점이라든가 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지점을 좀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승객들의 안전과 그리고 과속 운행하시면 안 되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운전하시면 탈 수 있는 승객들은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들의 발인 버스가 일부 기사들의 이런 행태 때문에 거리에 무법자 이미지가 씌워져서야 되겠습니까? 모든 기사들이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거라는 생각 듭니다. 예. 홍종성 기자님, 근데 뭐 기사들도 해명할 말들은 또 있는 것 같아요. 오전에는 또 친절하게 하다가 점점 스트레스 쌓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네, 사실 이게 해명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오전에는 차분하게 운전하다가 오후에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짜증을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 이게 서비스직이거든요. 저녁까지 말하자면 차분하게 운전하시고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짜증 내시지 않는 마인드뿐 아니라 실천도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이거는 기사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이 운수 업체에서 배차 간격이라든가 휴식 시간 충분히 조이될 거가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버스 회사에서 우리가 그러기에는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천안도 전주도
1년에 500억 이상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예. 그런 혈세가 들어가는데 그 혈세 누가 냈습니까? 우리가 냈어요. 말하자면 그 승객이 낸 겁니다. 시민들이 냈죠. 그런데 버스 기사분 중에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서울 말투 다르고 천안 말투 사투리 다르듯이 말하자면 천안에 왔으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라듯이 예. 우리는 손 흔들어야지 버스 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받는 지원이 있다면 내놓는 서비스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의 7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